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TRPG계의 아버지인 던전 앤 드래곤, 속칭으로 D&D라 불리는 게임 원작의 영화이자 오랜만에 극장에서 개봉하는 판타지 갈증을 해소해줄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리뷰입니다.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는 어딘가 2% 부족한 주인공들의 진취적이면서도 자조적인 이야기이자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TRPG 감성을 적극적으로 기용한 영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RPG계의 한 획을 그었지만 유일하게 미디어 매체에서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던전 앤 드래곤이 드디어 영화화를 통해 자리매김하는데 무난한 성과를 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 영화가 TRPG 장르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이하였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는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마블의 전성기 시절 영화들이 떠오르는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깊이 스며들게 만드는 서사, 적당한 웃음 포인트가 들어있지만 장르가 주는 허무맹랑함에 유효타가 확실한 코미디, 그런 와중에도 유쾌한 분위기를 한순간에 뒤엎게 만드는 액션, 마지막으로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의 향연들이 그 시절 우리가 열광했던 마블을 연상케 하기엔 충분한 영화였습니다. 또한 부제목에서도 그러하듯 도적질이라는 키워드 덕분에 K-POP 무비 특유의 속도감 있는 진행 방식과 D&D의 IP를 접목시켜 중세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시대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매력적인 혼합 장르를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더군요. 하지만 이것 또한 플레이어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보며 풀어나가는 TRPG의 특징을 가장 적합한 장르로 비유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직선형 스토리임에도 뭔가 신선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TRPG의 배경은 중세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조종하고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을 담당하는 마스터와 플레이어들은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게임의 흐름은 현대 스타일에 맞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찌 보면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시대에 맞게 플레이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마치 가오갤에서 맛보았던 2% 부족한 캐릭터들이 연상될 정도로 개성이 넘치다 못해 터질 듯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군의 사기를 올려주고 지략가다운 계획을 세우지만 말보단 행동이 앞서는 2% 부족함의 극치인 음유시인 에드긴 다비스, 거뜬하게 일당백해버리는 괴력과 전투력을 가졌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한없이 온순해지는 바바리안 홀가 킬고, 유명한 마법사 가문의 후손이지만 형편없는 마법 실력 때문에 늘 자격지심을 품고 있으나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소서러 사이먼 아우마르, 악마와 인간의 혼혈인 티플링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픈 과거가 있지만 자신을 받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들을 위해 힘쓰며 동물 변신 능력이 가능한 드루이드 도릭, 쓸데없이 진지해서 농담이 전혀 통하지 않는데 말까지 많아서 살짝 비호감이지만 전투할 때만큼은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는 신성한 팔라딘 젠크 옌다까지, 영화는 이 5명의 주인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능력들을 사용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연출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TRPG에서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조합하냐에 따라 쉬운 길도 어렵게, 어려운 길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 TRPG의 특징과 하이스트 장르의 특징이 아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TRPG를 하게 되면 정말 사소한 판단과 언행으로 인해 우여곡절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을 자아내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코미디로 잘 살려주었죠. 하지만 어찌됐건 재치있는 판단과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어떻게든 존재한다는 것까지 영화에 그대로 담아낸 것 같아서 코미디 유효타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게임할 때는 운이 따라줘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화가 TRPG의 특성을 잘 살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정보도 모르고 가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한 킬링타임 영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호불호 요소일 거라 생각합니다. TRPG 특성상 조금만 까딱하면 난관에 봉착하고 일이 틀어지는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들이 봤을 때는 왜 굳이 저렇게까지 일을 복잡하게 꼬아놓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감독이 원하지 않았으나 제작사 측의 요구로 인해 부제목이 실려서 도적이라는 키워드 하면 떠오르는 배신 같은 그런 재미있는 반전 요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다들 너무 착하고 직선형의 스토리여서 반지의 제왕 같은 긴장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만 완급 조절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약 130분에 달하는 러닝타임 동안 이 세계관의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인물들에게 하나하나 감정이입시키려고 하다 보니 과거 회상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회상을 한번 할 때마다 CG 엄청 들여서 비중 있게 하나하나 다 연출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진행은 대체 언제 하나 싶은 루즈함도 조금 담겨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회상씬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그 사이에 주인공들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대화들을 더 많이 넣어줬으면 대중적으로도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왜냐면 비중 있게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대화 몇 소절하고 퉁치는 캐릭터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찌됐건 결과물은 마치 농담 액션 과거회상, 농담 액션 과거회상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셈이어서 TRPG 반영 그 이상의 작품성이 존재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이 방대한 세계관을 정성스러운 과거회상으로 열심히 표현한 것은 확 느껴졌었고, TRPG 감성 때문에 주인공들이 마치 플레이어들 같다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제4의 벽을 깨거나 관객들이 이 세계관에 몰입하는 데 있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엇나가지 않게끔 나름대로 진정성 있고 깔끔한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호감 가는 특징이자 만족스러운 만큼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여하튼 한국에서 불모지라고 불릴 정도로 매니아틱한 이 TRPG의 특징을 매력적으로 잘 살려놓아서 아는 만큼 흥미로운 영화인과 동시에 아무 정보도 모르면 B급 감성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장단점이 존재하긴 하나,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던 확실하게 즐기고 나올 수 있는 킬링타임 영화가 개봉했다는 사실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TRPG를 반영할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닐까 싶은 입장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We'll be ready.